네, 다음은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법에 대해서 박지은 변호사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린의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보통신기술과 법률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 서비스에는 뭐 검색이라든지 뭐 분석 분야, 작성 분야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서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은 기존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런 리걸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고객들이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좀 더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핫한 이슈인데요.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법률 서비스를 자기 플랫폼에 담아볼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 아래 페이지로 박스에 넣어둔 것도 제가 보니까는 다양한 리걸테크 종류인데 특히 이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중에 자동 법률문서 작성 서비스, 이거는 좀 변호사 협회와 갈등이 좀 있죠.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과 관련도 있지만 이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에서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살펴볼 거랑 관련하여서는 고객이 특정한 변호사에게 수임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 알선해 주면서 플랫폼이 이익을 얻는다거나 비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를 수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플랫폼의 그 비즈니스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는 플랫폼 업체가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계약에 관여하는지 여부와 플랫폼 업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 두 가지 방식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광고형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일정한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광고료를 지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개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건을 매개로 플랫폼 업체가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그 사건 소개의 대가로 얻은 그런 결제 대금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현행 변호사법에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네네. 대해서 이게 올해 네, 핫하게 하기로 뜨거웠죠. 변협과 법무부 네, 사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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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고객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해서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변협이 그 플랫폼에 입점한 변호사를 징계한다고 하는 거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변협은 아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변협은 입장을 음,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 이 징계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변호사라 다 알고 있지만, 그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한 그 징계 이야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음, 자동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경우에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플랫폼에서 계약서에 서식을 작성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기 혹시 예스폼 같은 데 보면 양식을 팔고 있잖아요. 그것과 이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는 거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단순한 예스폼 양식 같은 경우, 전달을 넘어서서 그 안에 내용을 채워주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네, 법률 플랫폼 관련해서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해주시면, 네.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과 같이 대한변협과 리걸테크 기업들 사이의 갈등은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서 TFT를 구성을 하고 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면 향후 관련된 웨비나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